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전체를 다 조사하기가 힘들다 이거야.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일부만 뽑아가지고 얘를 조사한 다음에 전체를 한번 좀 파악을 해보자 라는 걸 하려고 하는 거거든. 이때 이 일부를 우리가 표본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표본. 이렇게 뽑은 표본, 이 표본들의 평균을 x바라고 불렀고, 이 표본들을 한 번만 뽑는 게 아니라 어떻게 뽑는다? 여러 번 뽑는다고. 여러 번 뽑아가지고 이 x바들을 여러 개 뽑는 거지. x1바, x2바, x3바 해가지고 여기 뽑은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항상 뭐랑 같냐면 전체 평균이랑 같더라 이거야. 이때 이 전체를 이제 뭐라 부르냐면은 모집단이다라고 부른다고 했지? 모집단이다라고 부르고, 이 모집단의 평균이 우리가 여태까지 구했던 평균 m과 같다 이거야. 그거하고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인 x바들의 평균, 이 x바가 항상 같더라 이거지. 뭐 기억하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요거 그 학급에서 그치?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7반 이것들 표본이라고 했지 애들이. 얘들의 평균, 얘들의 평균들을 다 더해서 또 평균을 내버리면 학교 전체의 평균이랑 같아진다. 학교 전체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 1반의 평균, 표본의 평균, 2반의 평균도 표본의 평균, 표본의 평균들을 다 더해서 평균을 내면은 전체 평균이랑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 모 평균은 서로 어떻다? 같더라 라고 되는 거지. 자, 그런데 표본 평균의 분산하고 모 분산은 차이가 났었단 말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렇게 전체를 다 조사하면은 수학 점수가 10점인 애도 있을 거고 100점인 애도 있고 그렇겠지. 평균이 한 50점이라고 했을 때, 평균이 50점이라고 했을 때 10점을 받은 애도 있을 거고 100점을 받은 애도 있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평균을 내버리면 반의 평균을 내버리면 반 평균이 10점이고 반 평균이 100점인 학급이 있을까? 거의 없겠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거의 없겠죠. 거의 평균에 비슷한 값들을 갖겠지. 그러니까 전체를 다 조사할 때는 10점짜리도 있고 100점짜리도 있는데 평균을 이용해서 조사를 해보면, 표본의 평균을 이용해서 조사를 해보면 얘들은 거의 다 원래 평균, 모평균인 50점이랑 거의 비슷한 값들을 가질 거라고. 그러니까 표본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 비슷한 값에 포진되어 있으니까 편차가 심하다, 안 심하다? 안 심해요. 태국은 뭐 말인지 알겠니? 어? 민지야, 뭐 말인지 알겠어요? 전체를 다 조사하면 10점도 있고 100점도 있지만 평균을 내서 조사하면은 10점짜리는 없을 거란 말이야, 평균이. 반평균이 10점이다. 이건 너무하지 그거는, 그치? 그 반에도 잘한 애도 있고 못한 애도 이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모 분산보다 어떻다? 작다, 크다? 반드시 작아요. 반드시 작아. 반드시 작게 돼. 그럼 얼마큼 작느냐?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만큼 작더라 이거야. 그래서 모분산이 시그마의 제곱이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고,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면 표본 평균의 시그마는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를 조사하기 힘드니까 표본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체를 파악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통계적 추정 파트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목적이고, 이거 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문제에서 뭐가 표본이고 뭐가 표본의 크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뭐가 모분산이고 뭐가 모평균이고 이런 것들을. 어느 회사 생산한 아이스크림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20g. 이 평균은 모평균이야. 어, 표준 편차 1g. 이것도 모표준 편차예요. 25개를 한 상자에 넣고 포장해 판매하는데 상자의 무게를 뺀 무게가 490g 이하이면 불량품을 판정한다 라고 돼 있어. 자, 이걸 한번 해보자. 자, 모평균이 20, 모표준 편차가
1이고 n의 크기가 얼마가 돼? 25가 되는 거지. 그때 490g 이하이면 불량품으로 판정한대. 이렇게 해서 만든 1000개의 상자 중에서 불량품은 몇 상자가 생긴다. 몇 상자가 생기는지 오른쪽 정렬 분포 표를 이용해서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490g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해야 되겠지. 만약에 내가 25개를 한 상자에 넣고 포장을 해서 무게를 들었는데 490g 이하가 될 확률이 50%였어. 그 말은 반은 불량품이라는 얘기지. 그럼 10,000개 상자 중에서 불량품이 몇 개 생기겠어요? 5,000개 생기겠지, 5,000개. 불량품일 확률이 50%니까 10,000개 상자 중에서 한 50%니까 반이 5,000개가 불량품으로 판정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확률을 구하는 거라고, 확률. 490g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는 거죠. 자, 490g이라고 하는 것은 25개의 합이 490g이 됐다는 얘기죠. 민지씨, 정신 차려. 그러면 25개, 아이스크림 25개의 그 평균하고 표준 편차, 요걸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있잖아. 우리는 지금 이제 평균이 20g, 한 개의 평균이 20g이라고 알고 있어. 그치? 그거의 표준 편차가 1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럼 490g 이하가 되어야 된다면 25개의 합이 490g 이하가 돼야 되거든. 그럼 한 개의 무게가 몇 g 이하가 돼야 되는지 구하려면 이 490을 25로 뭐 하면 되겠어요? 나누면 되겠지. 25개의 합이 490g인 거니까. 그래서 하나가 19.6g 됩니다. 19.6g 이하가 돼버리면 25개의 합이 490g 이하가 된다는 얘기야.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일 확률. X바 표본의 평균이 19.6g보다 더 작을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평균이 20이고 자,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5분의 1이네. 자, 그래서 19.6을 20으로 빼주니까 마이너스 0.4 걔를 5분의 1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더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겠죠. 여기죠. 자, 0.5에서 0.4772를 빼면 되겠지. 그럼 빼주니까 0.0228. 그래서 2.28%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만을 곱하면 되겠지?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서 몇 개? 228개 정도는 불량품인 상자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됐니? 자, 제약회사가 있는데 약품 한 병 용량은 평균이 M이래. 표준 편차가 10이래. 이거는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야. 민지씨! 진짜. 자, 이때 이 회사에 자기 써놓고 평균이 M, 표준 편차 시그마가 10. 이미추전 25병, 표본의 크기가 25. 이 25병의 용량의 표본 평균이 2000 이상일 확률이 0.97721일 때, 자, 25병 용량의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 뭐예요? X바. X바가 2000 이상일 확률이 0.9772일 때, 자, 이 책의 부록의 표준 평균 표를 이용해. 잠시만. 0.977이면은 얼마냐? 977이니까 2.0보다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2.0보다는 크면 되겠지. 그럼 0.477에다가 0.5를 더하니까 0.9772가 되거든.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꿨을 때
마이너스 2, 0.2,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 거지. 얘를 표준화 시켰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면 된다고. 그럼 2000에서 빼기 평균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5분의 10을 한 게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거든. 그럼 얘가 2가 되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넘어가니까 m은 2004 이렇게 되겠지. 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항상 같다 이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그 수학 성적 1반, 2반, 3반, 3반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하면 전체 평균이랑 같아지겠지.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4 넘어가고는 2004가 되면 되겠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얘를 모 평균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S바를 이용해서 이런 걸 하잖아. 표준화를 시키지. 요게 이제 Z 값이죠. 얘가 이제 Z 값인데 이 Z의 범위가 K와 마이너스 K 사이에 있을 때 K 사이에 있을 때 난 그게 궁금한 거야. 내가 이렇게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얘값을 구해봤는데 내가 궁금한 건 얘거든. 모평균. 실제로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을 구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모집단의 평균을 구하려면 전수조사를 해야 돼. 전체를 다 조사해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통계적 추정 이 파트에서 구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전체를 조사하기 싫다는 거거든. 일부만 표본만 조사를 해서 전체를 유추해보자. 이게 모토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러니까 모평균이 얼마였다가 나왔지 문제에서. 그건 여러분들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알려줬던 거고. 실제로는 모평균을 구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모평균이 내가 뽑은 표본의 평균이 과연 모평균하고 얼만큼 비슷할까?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 반 학급의 수학 성적 평균이 우리 학교 전체 평균하고 얼만큼 비슷할까? 요거를 찾아낼 거야, 이제. 그러니까 왜냐? 전체 평균을 못 구하니까. 이제 우리는 모평균을 못 구해, 실제로. 모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전체를 다 조사해야 된단 말이야. 하지만 전체를 다 조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거지. 하기 싫다 이거지, 우리는. 그래서 일부만 조사해서 모평균을 뭐 해 나가겠다? 추적해 나가거든. 그래서 이게 여기가 통계적 추정이야, 추정. 자, 이렇게 뽑은 이 X바와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이 확률 안에 얘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 놓고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자, K와 마이너스 K 사이에 요거의 확률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신뢰도라고 불러요. 신뢰도. 그럼 이 K하고 마이너스 K 이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신뢰도가 커지겠지. 결국에 이 전체라고 했을 때 신뢰도는 100%가 될 거야. 근데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지. 태코의 나이는 1살에서부터 100살 사이일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면 어때? 무조건 100% 맞겠지. 그럼 정확하게 태코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1살에서 100살이라고 하는 이 범위는. 그러니까 신뢰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범위를 늘려나가는 거지. 저기 앞에 가는 이쁜 여자애가 몇 살일까? 아마 한 2살에서 100살 사이는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다 당연한 얘기잖아. 한 20살에서 그러니까 뭐 신발을 저런 거 신고 막 가방을 저런 거 든 거 보니까 한 20살에서 24살 사이가 아닐까? 이렇게 하면은 신뢰도 구간은 작아지지만 좀 더 어때요?
확실한 저 사람의 나이하고 비슷한 값을 가지겠지. 맞아? 범위가 좁아지면 신뢰도가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신뢰도가 낮아지죠. 신뢰도 낮아지지만 너무 낮아지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범위를 낮춰주면은 좀 더 정확한 저 사람의 나이를 추적해 볼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신뢰도가 너무 높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란 얘기야. 그럼 우리 앞으로 계속 신뢰도 99% 아니면 95%를 구할 거거든. 그럼 신뢰도 100%를 구하지 않는 이유가 방금 설명한 그 이유 때문에 신뢰도 100%라고 하는 건 구하지 않는다고. 이해되냐? 나이가 한 살에서부터 몇 살 사이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맞으니까 그럼 신뢰도 100%라는 얘기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한 얘가 마이너스 k와 k 사이에 있다라고 해놓고 얘를 이제 m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지. 우리가 구할 건 뭐니까 m이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m이거든. 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하고 s바 빼고 양변은 이제 마이너스 곱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돼요. m은 커나 같다. s바 더하기 k배 루트 n분의 시그마 s바 빼기 k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때 이 k가 의미하는 건 신뢰도에서 나온 z값이야. k는 z에 대한 값이에요. 이 z 그래프잖아. k는 z값이고 이때 나온 얘를 우리가 k에 관련된 이게 만약에 뭐 90%였다라고 한다면 90% 신뢰도 90%로 평균 모평균 m을 m의 범위를 구해봤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추적해봤다, 추정해봤다. 평균 모평균 m을 신뢰도 90% 안에서 추정해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뽑은 S바에다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뺀 거에서부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한 거 사이에 그 사이에 뭐가 있을 거다? 모평균이 존재할 거다라는 거지. 그럼 몰래 평균은 60점이었고 내가 뽑은 표본의 평균이 55점이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 값이 5였다고 해봐. 그럼 50점과 60점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거예요. 아니 10이라고 할까? 65점과 45점 사이에 모평균인 60점이 있을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확한 모평균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으니까 신뢰도를 몇 퍼센트로 추정을 해가지고 뭐 하겠다? 범위를 구하겠다. 범위. 모평균이 이 정도 사이에 있을 거다. 내가 뽑은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평균을 뭐 해 나가겠다? 추적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야, 이걸. 자, 이때 여기 값, 여기 값에서 여기 값을 빼면은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데 얘를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불러. 신뢰 구간의 길이. 이거 확률은 뭐라고 불렀죠? 신뢰도라고 불렀죠? 이거를 이제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모평균의 추정인데 자, 모평균 m을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으로 추정을 하면은 이렇게 써진다. 90%, 95%일 때 95%일 때 k 값이 1.96으로 나오거든. 이거는 주어져 문제에서 외울 필요 없어요. 95%라는 얘기는 아까 그림에서 여기 넓이가 0.95라는 얘기지. 그때 k 값이 1.96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S바 나오고 요거 더한 거에서부터 뺀 거 사이 이게 이제 신뢰 구간이 되는 거예요. 신뢰 구간. 그 다음 99%일 때는 K 값이 2.58이 돼. 이것만 바뀌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지금 뭐 하겠다는 틀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모평균을 못 구하니까 내가 이제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거의 평균을 이용해서 모평균을 뭐 해 나가겠다? 추정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예상해 보겠다는 거지. 예상. 자, 정구의 수명은 표준 편차가 40시간인 정규 편차. 자, 여기서 나오는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겠지. 시그마가 40이라는 얘기야. 이미 추출한 정구 25개. 표본의 크기가 25. 그럼 루트 n분의 시그마는 5분의 40이니까 8. 루트 n분의 시그마는 8이 되겠지. 자, 25개 평균 수명이 780시간이었고 자, 25개의 평균 수명이 780시간. 이 780시간 평균 수명
뭐 평균 수명 평균 수명 왜 발음이 안 되나? 평균 수명 평균 수명 자 평균 수명이 780시간이라는 얘기는 이건 모평균이에요 아니면 표본의 평균이에요? 표본의 평균이야 그치 25개 표본의 평균이 780시간이라는 얘기지 x바가 얼마라는 얘기야? 780이라는 얘기예요 자 평균 요구가 신뢰도 A%로 추정하였더니 요렇게 되었대 그럼 이 795.04가 의미하는 건 x바에다가 더하기 k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한 거고 여기는 764.96이 얘기하는 건 s바에다가 빼기 k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한 거지. 자, 근데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8이라고. x바도 알고 있네. 780이라고. 자, 780에다가 8k를 더한 게 795.04가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빼주면은 얼마예요? 15.04. 15.04 나누기 8을 해주면 k가 1.88이네. 1.88일 때 0.470이지? 그 말은 마이너스 1.88에서부터 플러스 1.88까지 이 신뢰도로 모평균을 추정을 했다는 얘기야. 반이 0.47이니까 2배 해주면 0.94. 그러니까 94%의 확률로 추정을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알파의 값은 A의 값은 94가 되겠죠. 자, 탁구공 일정한 높이 강철 바닥이 따뜻해질 때 자, 여기서 T에 오른 높이는 정규 분포를 따른대. 자, 이 공장의 생산 탁구공 중 이미 추천 100개. 자, 표본의 크기가 100. 그치? 평균이 245. 자, 100개에 대해서 높이를 측정해서 평균이 245였다는 얘기는 이 245는 모평균 아니면 표본의 평균? 표본의 평균이죠. 245는 표본의 평균이야. x바가 245. 자, 표준 편차가 20이었다. 여기서 있는 표준 편차는 또 뭐예요? 모표준 편차니 아니면은 표본의 표준 편차니? 표본의 표준 편차예요. 그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본의 표준 편차야. 이 100개에 대해서 평균을 냈더니 245. 표준 편차를 구했더니 20이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필요하거든. 그럼 n이 지금 100이라고 주어져 있잖아. 근데 시그마, 모 표준 편차가 없지. 그런데 주어져 있는 건 표본의 표준 편차만 주어져 있어요. 자, 이럴 때는 근사적으로, 이제 근사적으로 표본의 표준 편차하고, 자, 잘 들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루트 n분의 시그마는 표본의 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x바가 표본의 평균이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의미하는 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야. 근데 우리는 뭘 모르고 있냐? 모 표준 편차를 몰라. 근데 뭐만 알고 있냐? 표본의 표준 편차만 알고 있어. 그럴 때는 모 표준 편차하고 표본의 표준 편차를 그냥 같다라고 놓고 문제 풀면 돼요. 그렇지? 거의 같거든. 그것도 배워. 그러니까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20이 의미하는 게 시그마다 이거야. 시그마. 이 20이. 알겠냐? 됐니? 자, 그럼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해주면 20분의 루트 n 10이지. 그럼 약분은 2네 2. 루트 n분의 시그마 2예요. 자, 95%의 신뢰 구간에 속하는 거야. 자, 0.4751 대 1.96이지? K 값이 1.96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표본 평균이 245 더하기 곱하기 2. 그 다음에 빼기 1.96 곱하기 2. 이거를 계산해서 뭐 해주면 되겠다? 정수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이게 잘 들어야 돼. 알겠지? 100개에 대해서 평균이 245. 그럼 이거는 표본의 평균. 이 x바가 아니라 그냥 x바야. 이 x바는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얘는 표본에 대한 평균이니까 그냥 x바. 표준 편차가 20. x바에 대한 표준 편차가 아니라 그냥 표본에 대한 편차기 때문에 표준 편차기 때문에 얘는 뭐랑 같다?
모 표준 편차하고 똑같아요. 모 표준 편차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은 된다 이거지. 됐니? 자, 표준 편차가 2, 시그마가 2. 모집 단위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99%. 자, 99%가 되려면 K의 값이 3이라는 얘기야. 요 값이 지금 의미하는 게. 자, 실내 구간의 길이가 2야. 자, 실내 구간의 길이는, 자, M은 이렇게 된다고 했었어요. S바 더하기 K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거 나갔다. S바 빼기 K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실내 구간의 길이는 여기 값에서 여기 값을 빼면 된다고 했거든. 그럼 빼주면 2배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돼. 얘가 2 이하가 되어야 된대요. 그럼 약분해버리면은 K 값은 3이니까 3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1보다 작으면 되겠지? 근데 시그마가 2죠, 2. 곱해주면 6이네, 이게. 자, 루트 n 곱하고, 그러면은 루트 n이 커나 같습니다, 6보다. 제곱해주면 n은 36보다 커나 같으면 되겠지? 최소값은 36.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최소 36 돼야지 실내본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2 이하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어떤 해에 18세 남았을 몸무게 평균이 mkg, 표준 편차 6.9kg 정중분. 자, 여기서 나온 m하고 6.9는 모 평균과 모 표준 편차일까? 맞지? 어떤 해 18세 남았을 전체 몸무게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6.9kg이라는 얘기니까 모 평균이 m, 모 표준 편차가 6.9란 얘기야. 그래서 평균 m이고 시그마가 6.9. 자, 이 n의 명의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신뢰도 95%, 95%일 때 k는 1.96, m의 실내 구간의 길이가 1kg, 실내 구간의 길이가 1kg 이하. 자, 실내 구간의 길이는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얘가 1 이하가 되는 거지. 자, k가 1.96이니까 2 곱해주면은 2, 1, 2, 9, 18, 1은 2, 3.92 곱하기 n이 얼마? 문의 루트 n명 시그마가 6.96. 아, 계산하기 진짜. 자, 3.92 곱하기 6.96, 6.9, 27.048 루트 n 곱해주니까 이제 제곱해줘야 되겠지? 27.048. 그러면은 731.뭐시보다 크거나 같다 n이 이렇게 나와. 그럼 n의 값은 732 이렇게 되겠죠? 실전 문제에서는 이거 계산하기 좀 편하게 나올 거야. K값 1.96 안 주고 2. 솔직히 2라고 해도 되잖아. 굳이 막 1.96 해놓고 막, 진짜. 파이도 3.14로 계산했지, 너희들? 옛날에 어렸을 때. 3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그렇잖아. 3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굳이 3.14. 그 3.14도 정확한 값도 아닌데. 그렇잖아. 아이고, 진짜.